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둘리인 줄 알아요 라고 했던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가 없는 천하의 악동 초능력 녹색 괴수 공룡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둘리. 이 녀석의 정체는 엄마였던 초식 공룡 브론토사우루스와 육식 공룡인 아버지 케라토사우루스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리 와. 이놈 저 뭐야? 속에 태어난 금단의 공룡으로 아버지 유전자 덕에 케라토사우루스로 분류돼 있으며, 케라토사우루스라는 어원 자체가 뿔난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둘리 얼굴의 하얀 부분은 사실 코가 아니라 뿔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83년생이니까 지금은 다 커서 어딘가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특이해서였을까 어릴 때 외계인이 이놈을 납치해 뇌수술을 시켜 지능과 초능력을 얻게 됐으니 사태질과 함께 오이! 라고 외치면 이 초능력이 발동하는데, 물건을 이동시키는 염동력부터 시작해 사람을 조종하거나 감정 컨트롤까지 시키는 무서운 사이코메틀러 영 능력자 되시겠으니, 그 예로 친구인 마이콜과 나갔던 노래대회에서 라면과 구공탄으로 노래를 불러 분명 처음엔 불합격이었는데 둘리가 초능력을 쓰자 바로 합격 처리를 시키고, 이로 인해 야유를 퍼붓던 관객들까지 환호성으로 바꾸게 했던 위험한 전력이 있으며, 그가 어릴 때인 공룡 시절 빙하기가 찾아와 오랜 기간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와 도봉구 쌍문동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자리 잡아 마치 난 순둥한 버려진 새끼 강아지입니다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아이들에게 먹혀들었고, 그 덕에 불쌍한 중년 남성 고길동을 이용해 먹더니 급기야 나중엔 그의 크루들까지 조직해 단체로 붙어먹으며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악마 같은 동료들을 만나보면, 먼저 도너, 이름은 도넛에서 유래됐다 하는데 깐따비아별에서 온 외계인으로 바이올린처럼 생긴 우주선이자 타임머신인 타임코스모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나면서 지구에 불시착해 둘리의 동료가 되었으니 알고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우주거북이에 불과했으며, 거북이처럼 얼굴과 팔다리를 몸통으로 숨길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어 고길동이 그 꼴을 보고 대놓고 자라새끼라 불렀고, 둘리 일당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고 예의가 없는 종자로 존댓말은커녕 만나는 모두를 하등한 애완동물 취급하며, 고길동에게도 끝까지 반말을 썼고, 1인자인 둘리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그의 의견엔 무조건 찬성하는 이른바 딸랑이를 흔들 줄 아는 인물이었으며, 둘리 일당에서 행동대장 포지션을 맡고 있으나 의외로 또 단순해 맨날 고길동의 계략에 당하는 인물이었고,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애기 포지션 희동이, 집주인이자 물주인 고길동의 조카로 3살이지만 엄청나게 장사여서 물리력으론 크루들 중에 제일 센 전투력을 보유해 공포의 젖꼭지로 불리며, 초면에 개동이라고 막말하던 도너를 참교육시키며 다시는 깝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렇게 휘하에 피지컬이 약한 도너와 또치를 거느리고 있으며 엄청난 똥꼬집과 질투심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의 최대 악행은 둘리가 그래도 친형급으로 그를 돌봐주기도 했고, 둘리도 그렇듯 자신도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유대감을 함께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너와 함께 타임코스모스 수리가 성공해 시간여행으로 과거로 돌아가 둘리가 엄마를 만난 순간이 있었는데, 엄마랑 여기 남겠다는 둘리의 다리에 몰래 타임코스모스와 줄로 묶어 강제 귀환을 시켰던 잔인한 권모술수를 부렸으니, 당시 80년대를 산 아이들에게 커다란 공분을 불러일으킨 희대의 문제아 되시겠고요. 다음은 이 만화의 홍일점 여캐릭터 또치. 그녀의 정체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서커스단에 팔려 활동하다가 탈출해 둘리네 집에 같이 얹혀 살게 된 타조로서, 아니 너 타조라면서 부리가 왜 뱅구처럼 노란색이냐 라고 하는데, 아직 새끼 타조라서 그런 거라 하고요. 그런 외모 덕에 가끔 오리나 통닭으로 몰려 잡아먹힐 위기에도 처하며, 일반 타조 주제에 말도 할 줄 아는 고도의 지능을 지녔지만, 이 녀석도 알고 보면 희대의 문제아로 자신은 귀족 출신이라며 허영심과 사치가 심해 비싼 것만 좋아했으나, 어릴 때부터 서커스 생활을 해서인지 의외로 사회화는 잘 돼서 실제로 집주인 고길동에겐 한 번도 대들지 않았으며 고분고분 말을 잘 따랐고 분위기 파악은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루는 고길동 옆집에 사는 가수 지망생 청년 마이콜. 이름과 시커먼 외모 때문에 온열이나 외국인으로 오해받지만 그냥 피부만 검고 입술이 두툼한 도종 한국인으로 작가인 김수정 씨
자체가 본인 피셜, 본인이 롤모델이라 했고 성이 마시에 이름은 이콜데시겠으며 그의 꿈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노래에 대한 재능은 없다고 봐야겠으니 그나마 둘리 일당 중 선량한 인물로 작중 둘리의 가스라이팅에 현혹돼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마음씨 좋은 옆집 모지리 삼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둘리의 크루들이며 이들의 악행을 모두 감내하고 참아주며 겉으론 떽떽거리지만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자이자 연두님과 함께 올해의 아버지상에 빛날 인물 집주인 고길동이 있었으니 30대로 추정되는데 한강 주변 마당 딸린 2층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1층에만 방이 5개 대형 식탁을 보유했고 차량도 SUV를 소유하고 있고 회사도 마음 내킬 때만 나가는 거로 봐선 엄청나게 성공한 재력가나 투자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데 무상으로 망나니 패거리인 둘리 일당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니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하게 보이면 당신도 어른이 됐다고 누가 말했던가. 작중에서 고길동은 자식 버리고 유학 떠나버린 양친을 대신해 조카인 희동이도 키우는 한편 둘리 땅 때문에 손해배상만 500만원이 넘어갔고 각종 TV 레코드판에 도자기도 파손시켰으며 둘리 일당이 저 멀리 이국 땅 아마존에 버리고 온 적도 있었으나 그냥 잔소리만 하고 넘어갔으니 어릴 땐 성격 파탄자로 보였지만 알고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자 대인배 성인군자 보살 소리를 들으며 재평가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중년 남성 되시겠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봐도 87년 당시 방영됐던 동요스러우면서도 진숙한 각종 둘리의 OST들은 정말 뛰어났는데 CF 음악계의 전설이었던 김도양이 음악 감독을 맡고 BGM 전문가였던 김동성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아 그 퀄리티가 상당했으니 메들리로 몇 개만 들어보면 일단 전 국민이 다 아는 오승원님이 부른 주제가 요리보고 조리봐도 알 수 없는 둘리 오프닝 노래를 시작으로 동심을 자극하는 끝판왕이죠. 아기자기한 멜로디와 가사에 비눗방울도 명곡이었으며 맨날 투닥거렸던 희동이가 둘리를 그리워하던 노래 가지마 여기서 살아 형아 가지마도 당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이기에서 마이콜이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달린 삽입곡 서커스단의 노래 입이 크게 벌어진다 참아보고 참아보고 참아봤지만 하품도 신났고 메인 주제가의 인기에 필적하는 대표곡이죠. 칫솔과 노랑 팬티, 고무줄로 만든 하프, 구두 등 기상천외 한 악기로 전주를 시작했던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명트리오 핵폭탄과 유도탄들이 불렀던 라면과 구공탄은 지금까지도 사랑받으며 라면 먹고 싶어지는 라면송 원탑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기 이상한 램프편에서 동굴을 탐험할 때 나온 으스스한 노래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송도 잠시 냈으며 이후 마이콜이 사라지자 친구를 그리워했던 노래 우린 정말 좋아한다고 내 친구 마이콜은 어디에 이 곡도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사랑을 받았으니 이처럼 둘리의 OST는 정말 한국 애니를 통틀어 올타임 넘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지간한 건 검열에 걸렸던 시기였으니 김수정 작가의 둘리는 처음엔 원래 모두가 인간 애들로 구성된 설정이었으나 아이들이 버릇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검열에 걸리게 돼서 이를 피해 검열에 자유로웠던 동물을 떠올리다 핑하시대 공룡이 현대의 서울로 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으로 출발한 만화였으며 저도 전에 어린이 동요송 채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공룡이라는 소재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라 하는 소재였는데 여기에 둘리는 블랙 코미디가 들어간 시대 풍자물이기도 했으며 1983년 4월 22일 월간 만화 잡지였던 우물섬에 연재됐었는데 초반엔 인기도 없었고 모습도 우리가 아는 모습과 많이 달랐으니 이렇게 색깔도 녹색이 아니라 갈색이었고 편집자가 색이 뭔가 똥색 같다 라고 지적해서 지금의 녹색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인기를 얻게 되자 1987년
2017년 K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되었고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세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캐릭터 원탑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둘리는 본적지이자 그의 탄생 배경의 실제 모델 지역이었던 쌍문동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발급받았으며 이후 만화도시를 표방했던 부천시로 현주소를 옮겨 부천시에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되시겠습니다. 80년대 당시엔 이 만화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고 잉여문화로 취급받았으며 둘리가 처음 나올 당시엔 여성단체인 YWCA 주부 모니터 모임으로부터 어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와 폭력적이다 라는 이유로 항의를 받으며 유해도서로까지 선정된 적이 있었으니 사실 알고 보면 고길동에게 반말을 하는 것 그것도 외계인이 도너 하나였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비난을 받았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악재를 딛고 김수정 작가는 자신이 자취생활을 했던 쌍문동을 배경으로 삼아 실제 그의 이웃들을 모티브로 고길동 마이콜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내 친숙하고 공감 가는 국민 캐릭터들로 성공하고 이 둘리는 한국 만화 르네상스의 시작과 부흥을 제대로 일군 작품이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두가 극장판 제작은 꺼려하며 줄줄이 극장판 애니들이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TV판만 제작하던 시기에도 1996년 극장판 둘리인 얼음별 대모험을 제작해 표절이나 수준 미달이 즐비하던 시기 꽤나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 높은 평가와 흥행 성적을 거뒀고 이후 마당을 나온 암탉이 나올 때까지 유일하게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한 작품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한국영상자료원이 4K로 복원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리마스터되어 2023년 재개봉에 10만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으니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한국 만화 캐릭터 원탑 자리를 굳건히 지킬 걸로 보여집니다.